장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로 보이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과 같습니다.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장사할 곳의 위치가 정해지면 많은 것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부터 물품 구비 등. 여기 장사 위치를 정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장소의 주인이 몇 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바뀔 때마다 저희는 새롭게 계약서를 적어야 하고 일정도 달라져야 하고 많이 불편하죠. 점포의 위치가 좋다 보니 이 점포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서 점포를 얻은 최민석 씨의 일정도 매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막상 장사할 날짜가 다 되어가니 주인은 장사할 점포에 열쇠도 주지 않고 임차료를 달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사해야 할 날짜는 다 되었는데 점포 열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등기부를 보니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빚도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임차료를 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임차인이 임차료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 열쇠도 없고 대출도 계약할 때와 달라진 게 있어 임차료를 보내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임차료를 독촉하면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서 적힌 대로 적힌 날에 임차료를 내야 하지만 열쇠도 받지 못하고 권리관계의 변동에 의한 의구심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계약서 적힌 대로 돈만 입금시켜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쇠는 거래한 부동산에 관리실에 맡겨놓았다고 말했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하고 임차인은 계약할 때 내용과 달라진 게 있으니 계약서대로 진행 못하겠다고 대립하면서 이 사건의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열쇠는 2022년 3월 22일경까지 입주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알리고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및 확정 일자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투약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인 2020년 9월 14일 채권 최고액이 2억 2,320만 원인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피고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서대로 진행은 되어야 하나 알리지 않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권리에 손해가 있을 시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임차인의 손해를 원상 회복해야지 계약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